안녕하십니까. 북한 공작원이 제도권 노조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침투하는 등 사방에서 디글디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A 목사와 작년 말에 9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부부장급 공작원인 리광진의 지령을 받고 A 목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이 적발된 지하망 동태를 파악해보라고 하는 취지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보당국은 북한 공작원이 제도권 노조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침투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보수사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민노총 조직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A 목사와 통화, 문자교신 등 모두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조직국장과 A 목사 모두 제3국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 리광진을 여러 차례, 여러 시간에 걸쳐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직국장은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A 목사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리광진을 만났습니다. 특히 A 목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리광진으로부터 미화 18,900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았고, B 목사와 함께 북한 체제를 찬양 선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B 목사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목사는 북한 공작금 관련 기소가 늦어져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 민노총 조직국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재판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작년 말까지 접촉하는 대범성을 보였다면서 적발을 감수할 만큼 급히 상의할 일이 있었거나 국내 방첩, 대공 수사망이 약해졌다고 보고 연락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A 목사와의 연락에서 지하망 조직원의 국가보안법 재판 상황 등을 물어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한 달 남짓한 동안 9차례나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원 리광진으로부터 국정원에 적발된 지하망 동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A 목사에게 연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적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태에 북한 지령이 빠짐없이 등장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A 목사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자 민노총 조직국장을 통해 재판 상황 등을 파악하려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과 조직국장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에서 이와 관련한 정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내달 중순 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 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은 2017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리광진을 만났을 때 노동당에 입당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제도권 노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자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 목사의 북한 공작금 사건과 관련된 B 목사의 경우 2011년 4월 중국 다롄의 올림픽 광장 한 기념탑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을 판결받았습니다. B 목사도 북한 공작원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서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B 목사는 2013년 국정원의 대선 비리 사건 관련 대응 추진 상황, 조직 모임 진행 상황, 민심 동향 보고와 관련된 각오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뒤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해서 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모나리자 같은 그림에 메시지를 숨겨 넣는 스파이들의 교신 수법입니다. 안보,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민노총 조직국장은 지난해 A 목사뿐만 아니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일원인 지역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도 통화 및 문자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 대표도 북한 공작원 리광진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도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노총 전직 간부인 제주평화쉼터 대표도 지난해 제주 간첩단 혐의 지하 조직인 히읗기억 히읗의 노동 담당 조직원과 전화 연락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받고 있는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이미 적발된 충북동지회와 제주 히읗기억 히읗 등 간첩단 혐의 관계자들과 연락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최근 수사 중인 국보법 위반 사건들은 서로 뒤얽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 목사와 B 목사는 지난 201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 통신하고 공작금을 받았지만은 B 목사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A 목사는 기소가 늦어져 아직도 불구속 재판 중이라서 북한 측은 민노총 조직국장을 통해 9번이나 접선하며 공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니 법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들과 한통속인지 관심 있는 분들의 비난과 의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입니다. 간첩이 재판 도중에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짓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간첩, 국가보안법 관련과 전국적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한 재판부의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신망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